대부분의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죠. 운이 좋았습니다. 타이밍이 좋았어요. 자, 이제 아시겠죠? 단순한 겸손이 아니에요. 상류층 부자들의 멘토인 토니 로빈스의 책 거인의 생각법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하나의 페이지가 하루의 질문과 같은 느낌이에요. 꼭 책을 다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편하게 하루 한쪽을 읽어도 좋아요. 모든 책이 그렇듯 읽는 것보다 읽은 것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딱 한 줄로 줄인다면 무엇일까 고민해봤어요. 고민 끝에 완벽한 것은 없다. 그냥 지금 당장 해라 가 되었어요. 모든 페이지가 질문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가진 책 중에 가장 더러운 책이면서 읽는데 오래 걸린 책이기도 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 그리고 신념에 대해 얘기하는 저서는 종교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우주의 힘, 신비로운 힘,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 보이는 말들이라 간혹 신뢰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부라는 것을 거머쥔 이들은 그게 종교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건 개의치 않아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도 종교가 없다 보니 조금은 불편한 단어들을 접하게 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미래의 제 모습을 믿기로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똑같이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자산가이자 세계적인 CEO, 각국 대통령 및 정상급 오피니언 리더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략적 코칭을 진행하는 독보적 지위를 차지한 토니 로빈스의 저서는 제게 큰 에너지를 준 저서이기에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저의 관점으로 한 줄로 요약했던 것처럼 이 책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행동하라. 그리고 독자들에게는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도록 함으로써 주목할 만한 결과를 만들고 이러한 매일매일의 영감과 작은 실천은 삶의 질을 높이는 위대한 발걸음으로 이어진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꾸준함과 목표 지향적인 행동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정작 실천을 하는 데에는 무리하게 나중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토니 로빈스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방법을 얘기해요. 그것도 긴 글이 아니라 띄엄띄엄 보아도 전혀 상관없을 만큼 아주 짧은 글로 말이죠. 꿀벌이 꽃을 어떻게 번식시킬지 고민을 할까요? 전혀 아니죠. 그저 꿀을 찾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다리에 꽃가루를 묻히고 다른 꽃으로 날아들어 경이로운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뿐입니다. 형형색색 화려한 꽃들로 넘쳐나는 산비탈은 그 결과물일 테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뜻밖의 혜택을 얻을 수도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정말 단순한 예로는 한 달에 한 번 옛 친구에게 전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 친구로 인해 뜻밖의 혜택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제가 주에 딱 한 권의 책을 읽기로 다짐했던 때에 당시 면역력도 떨어지고 컨디션이 저하된 시기였어요. 마침 책상 위에 채소와 과일에 관한 책이 눈에 들어와 읽게 되었어요. 보조제들을 모두 끊고 평소에 잘 먹지 않았던 과일과 수분 보충 그리고 수면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했어요. 오히려 보조제를 챙겨 먹을 때보다 더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경험을 하기도 했죠. 이렇게 아주 작은 실천이 꾸준하게 지켜지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꿀벌처럼 경이로운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테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나를 존경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할 테고요. 그렇게 어느 순간 성장해 있는 나 자신에게 남들이 물어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이룰 수 있었나요? 대부분의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죠. 운이 좋았습니다. 타이밍이 좋았어요. 자, 이제 아시겠죠? 단순한 겸손이 아니에요. 저 말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지극히 사실도 아니에요. 운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운이 좋은 사람으로 연쇄작용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꿀벌이 본인의 발에 꽃가루가 어느 정도 묻어 있고 어디에 얼마나 묻는지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부와 성공은 어디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개념은 어쩌다 쫓는 목표가 아닌 거죠. 일상적인 원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면 어쩌다 돈벌이가 되니까 향락을 즐기고 비즈니스를 가정한 공놀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상품이나 서비스 수준을 계속 향상시키는 데 집중해야 해요. 일본에서는 이를 카이젠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그 자체로도 훌륭한 것을 더욱 개성시키는 방법에 관심을 가진다면 이런 태도가 가족과 조직, 지역사회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다 줄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결국 기업이든 사람이든 자신이 발전하고 있음을 느끼는 데서 진정한 안도감을 얻게 되는 거겠죠. 나의 사업체를, 나 자신을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 놓고 한숨 돌리고자 하면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게 된다고 해요. 토니 로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매일 삶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리더라면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되겠죠. 남과는 다른 부의 길로 안내받으며 삶의 질은 자연스럽게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힘이 센 정신적 자원은 바로 끈기입니다. 0.001%의 부를 가진 사람들의 공식은 4가지의 단계로 나뉘는데요. 아주 단순해요. 첫 번째, 원하는 것을 분명히 정하고 말한다. 두 번째, 즉각 실행한다. 세 번째, 잘 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네 번째,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접근 방법을 바꾼다. 그리고 방향을 잃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대부분 돈 벌어서 무엇 하고 싶어? 무슨 차 탈 거야? 어디에서 살 거야? 이런 말 자주 들어보셨죠? 뭔가 대단한 목표를 이룬 후에야 삶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행복해지기 위해 일하는 것과 행복하게 일하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차이가 있어요.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최대한 누리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가끔 주변에서 열심히 육체적으로 일하고 책 보고 글 쓰는 저를 보며 좀 즐기라고, 좀 쉬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알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쉬어야 즐기는 게 아니라 나는 일하면서 즐긴다고 말이죠. 그리고 일할 때도 행복하고 아내와 시간을 보내는 휴식도 행복해요. 좋은 곳에서 좋은 것을 먹으며 행복하기 위해 꾹꾹 참으며 일하는 게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과정 자체가 모두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방향까지 갖춰진다면 저도 여러분도 분명히 가슴 뛰는 미래를 금방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장사에 있어 독서는 꼭 필요하다고 제가 늘 말하지만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건 밥은 굶더라도 독서는 거르지 마세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며 가장 웃음을 자아냈던 토니 로빈스의 한마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억하라. 리더는 책을 읽는 사람이다.